자,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피엠을 빨리 쪽수 올려주세요. 만약에 쪽수가 한 1분간 안 올라온다면 다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마플 시너지 한 문제씩 풀면서 다시 개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재호가 올린 119쪽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혹시 개념 설명 다시 듣고 싶은 문제를 설명하셔도 돼요. 그럼 그쪽을 개념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자, 재호가 질문한 119쪽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4cm이고 AC가 6cm,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변 BD를 중점으로 BC의 중점인 D를 논대요. 그랬을 때 BAD를 알파라고 하고 CAD를 베타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 값을 결론적으로는 알려줬죠.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를 세타라고 둬야 되냐면요.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모든 문제집이 아마 한 문제씩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A, B, C, D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알파 값, 여기 베타 값이라 알려주는데 사실 알파, 베타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근데 이 문제가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 어디를 세타라고 둬야 되냐면요. 이쪽을 세타 두시는 거 좋아요. 여기 세타라고 두면요. 요 반대쪽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둘이 더해서 180 둬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4cm잖아요. 그리고 여긴 6cm. 자, 어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냐면요. 사인 세타분의 4는, 그러니까 여기 조그마한 삼각형, 요쪽에서 ABD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분의 뭐가? 4는 누구랑 같냐면요. 사인 알파분의 우리가 모르는 요 BD 길이라고 할게요. BD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요쪽에서도 볼게요. 요쪽 ADC 삼각형에서도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뭐가? 6이 뭐랑 같죠? 사인 베타 분의 DC랑 같아요. 자, 지금 이건 왜 이렇게 굳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에 각각 사인 법칙을 썼냐면요. 결론적으로 BD 길이와 DC 길이가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BD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BD 길이. BD 길이로 하면 문제가 알려준 게 사인 알파는 4분의 3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거 대각선끼리 곱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비리만 구하려면 양쪽에 사인 알파를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사인 알파를 곱하면 여기가 사인 세타분의 4 사인 알파예요. 그게 뭐다? BD 길이가 나와요. 됐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DC 길이 구해볼게요. 양쪽에 사인 베타 곱해주는데 요거부터 먼저 깔끔하게 해볼까요? 요거 보시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러면 사인 파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또 사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2, 4분면이니까 그대로 가니까 얘는 다시 쓰면 사인 세타분의 6이랑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사인 베타를 곱해주시면 DC 길이는 뭐가 나와요? 사인 세타분의 6 사인 베타가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알파는 4분의 3이란 걸 알려줬으니까 얘 대신에 4분의 3 넣어볼게요. 그럼 약분해서 뭐 나와요? 사인 세타분의 3 나와요. 그게 뭐다? BD 길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는 사인 베타가 혹시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죠? 근데 안 알려줘도 어차피 BD와 DC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얘가 BD 길이랑. 왜냐면 얘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D가. 그러면 이 BD 대신에 이제 사인 세타분의 3을 넣어볼게요. 그럼 사인 세타 날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6 사인 베타가 3이니까 사인 베타는 뭐 나와요? 바로 6으로 나눈 2분의 1.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답이 2분의 1입니다. 아셨죠? 요거 진짜 많이 나와요. 요거는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여기를 세타 두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여기 세타 둬야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고 요쪽에서 사인 법칙, 요쪽에서 사인 법칙 쓰는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 아셨죠? 자, 재호야 오케이? 재호는 됐고. 자, 그 다음에 146쪽에 81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146쪽이면 내 생각에는 그 최종 점검하기인가요? 아니네. 자, 146쪽에 81, 85 보도록 할게요. 81부터 봐볼게요. 81. 요 81번 문제는 어디서 많이 본 문제인데
이거 어디서 했었던 것 같은데. 자, 9, 999, 999, 그 다음 9999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9, 99, 999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9라는 건 결국 10 빼기 1이거든요. 그쵸? 99는 100 빼기 1이에요. 999는 1000 빼기 1이에요. 아, 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얘는 10의 1승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0의 2승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0의 3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래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더해달래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한다라고 하면 저 가서 맨 마지막 거 10번째죠. 10번째는 뭐죠? 세 번째니까 999가 9가 3개잖아요. 그럼 10번째는 9가 10개거든요. 여기가 총 10개, 9가.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세 번째니까 10의 3승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니까 10의 2승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10번째는 뭐죠? 10의 10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걸 다 더해달래. 그러면 10들만 모아볼게. 10의 1승 더하기 10의 2승 더하기 10의 3승 더하기 쭉 가서 10의 10승까지 더해.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몇 개야? 결론적으로 10개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지? 바로 등비수열이 되겠지.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이야. 공비가 10인. 따라서 등비수열 합공식 써볼까? 10-1분의 첫째 항 10, 10의 항의 개수 10개,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9분의 10 곱하기 10의 10승 마이너스 1이고 거기서 10 빼주면 되는 거지. 이게 답입니다. 선생님 보기에 없는데요. 잘 보세요. 얘를 계산한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요 10을 9의 90으로 고칠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묶어줄 거야. 근데 이게 묶어줄 때 이게 9의 10으로 묶어줄지 9의 100으로 묶어줄지가 좀 헷갈리는데 잘 봐.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묶어볼게. 9의 10승으로 묶어볼게. 9의 10승. 9의 10으로. 그럼 요 뒤에는 10의 10승 나오고 마이너스 1 남고 뒤에는 10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9 나오거든. 그러면 다시 쓰면 9분의 10, 10의 10승 마이너스 10 나와. 그럼 여기 또 10으로 묶이는 거 보이지? 그럼 10으로 앞으로 나가니까 9분의 100 하고 10의 9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거야. 호진이 오케이? 호진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81번 다음에 85번이네요. 자, 85번 보도록 할게요. 자, 85번 보시면요. 자, 85번 볼게. 자, 85번 보시면 자,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이제 모든 이게 다 등비수열이래. 홀수 번째들만 더한 건 182가 나오고 짝수 번째들만 더하면 마이너스 546이 나온대. 그랬을 때 K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일단 홀수 짝수들이니까 자, 우리가 원래 모든 항들은 공비가 2였는데 홀수들만 보면 당연히 공비가 몇으로 바뀌어? 하나 건너뛰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 봐.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의 공비가 2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짝수 번째들을 지워봐봐. 짝수 번째를 지우면 공비가 몇으로 바뀌어? 4로 바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홀수 번째들의 공비는 뭐가 나온다? 아마 4가 나오게 되는 거야, 공비가. 그럼 물론 짝수도 똑같지. 짝수 번째들에도 당연히 공비가 뭐 나와? 4 나오는 거야. 다만 뭐가 다를 뿐이야? 첫째 항이 다를 뿐이야. 홀수는 첫째 항이 A1이고 짝수항은 첫째 항이 A2일 뿐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얘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볼게. 자,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얘 뭐라고 쓸 수 있지? 4-1분의 첫째 항이 A1 그리고 4의 몇 승? 결론적으로는 얘가 지금 2K-1승이잖아. 그럼 얘들아 잘 봐봐. A1부터 쭉 가서 A의 2K까지가 총 2K야. 그치? 왜? 마지막 항이 전체 개수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홀수들만 뽑았기 때문에 홀수 몇 개? 당연히 K개지. 그래서 4의 K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전체 개수를 못 찾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긴 전체 개수가 K개가 되는 거야. 왜? 전체가 2K인데 홀수만 뽑아냈으니까 딱 절반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게 몇이다?
그냥 181에. 그러면 3으로 양쪽에 곱해주면 6, 3, 8은 24, 546 나와. 자, 됐지? 자, 두 번째 얘도 한번 찾아볼게. 4-1분의 얘는 첫 장이 두 번째일 뿐이야. 그리고 4의 얘도 항의 개수가 K겠지. 그래서 홀수계와 짝수계를 더해서 2K가 총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치? 첫 장이 2라고 알려줬어? 아, 그러네. 그럼 나중에 넣을게, 나중에.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46이래.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한 거야? 3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 왜 이렇게 했냐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나눌 거야. 그럼 나누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결론적으로 얘 4K승 마이너스 1, 4K승 마이너스 1이 사라져. 그래서 뭐가 나오냐? 두 번째 분의 첫째 항이 나오고 얘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공비는 모른다? 아, 내가 왜 공비를 2라고 판단했지? 첫째 항이 그런 거야? 아, 이런 맙소사. 이런 맙소사. 아하. 이런 맙소사네. 내가 첫째 항이 2였어? 자, 공비가 2래. 자, 공비가 그럼 R이지. 그러면 홀수 번째는 공비가 뭐가 돼? R제곱이 되는 거야. 짝수 번째들도 R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똑같은 작업을 이제 다시 해볼게.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고 R의 제곱의 몇 승? 바로 K승.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게 뭐? 546이다. 546이 아니지. 이제 180이다 이거야. 그리고 얘도 봐볼게. 얘도 보면 합을 구해보면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는 그냥 두 번째 항이라고 할게. R제곱의 K승 마이너스 1이 뭐다? 마이너스 546이다. 그 다음에 하는 짓은 똑같아 얘들아. 어차피 나눌 거야. 나누면 요거 사라지지 요거 사라져. 그래서 뭐가 나오냐? A2분의 2라는 거 자체가 요거 약분하면 아까 얘 3이었지 3?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 그리고 A2라는 건 다시 쓰면 뭐나 마찬가지지? AR이야. 첫째 항 곱하기 R. 근데 첫째 항이 2였으니까 2R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뾰로롱 약분하면 공비가 뭐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 뭐야? K값 찾는 거지? 그럼 거꾸로 이제 마3을 어디다 넣어? 아무 데나 위에다 넣어도 되고 아래다 넣어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넣었다고 판단하면 9 빼기 1, 8분의 2에 그럼 공비가 3이니까 9의 K승 마이너스 1이 뭐다? 182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약분하고 4대지 4로 곱해주면 8, 4, 8은 32, 728, 1 넘기면 729가 되는 거야. 뭐가? 9의 K승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이 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K는 3이면 되겠다. 왜냐면 9의 제곱이 81이고 81 곱하기 9가 729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85번 오케이. 호진이. 자, 그 다음 8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번 같은 경우 정말 우리 많이 풀어봤었죠, 사실. 88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왔어요? 88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원 안에 원 있고 원 안에 원 있고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는 우린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이런 것들만 사실 찾으면 돼요. 그럼 한번 찾아볼게. 자, 가장 큰 원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장 큰 원을 보면 일단 길이가 3인 선분 A1B래요. 근데 A1B가 결론적으로 뭐야? 지름을 의미해. 그래서 지금 첫째 항 가장 큰 원은 뭐가 됐어? 지름이 3인 게 나온 거야. 지름이 3인 거. 자, 첫 번째 지름은 몇이다? 3이다 라고 나왔어. 근데 문제가 뭘 원하냐면 그 다음은 뭐 당연히 1대1로 내분하는 점 뭐 해갖고 뭐 찾는데 C1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원이잖아. 첫 번째 원의 둘레의 길이가 L1이래. 그럼 첫 번째 L1은 몇이 나오지? 지름이 3인번 반지름이 2분의 3이잖아. 그럼 2파이 R이니까 3파이 나오네. 그래서 L1은 3파이가 나와. 자, 이제 두 번째 찾을게. 두 번째 찾으면
일단 A1과 B1은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러면 3이라는 걸 결국 1대1로 내분하면 1cm와 2cm거든. 그랬을 때 그 2cm가 또 다른 원에 뭐가 된다? 지름이 된다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1cm고 요만큼이 2cm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C2지. 그럼 C2는 반지름이 1인 거니까 L2가 뭐 나와? 2파이 나와. 자, 근데 이거 갖다가 얘들아 호언장담하면 안 돼. 꼭 학교 시험에서는, 사실 학교 시험은 상계고나 누원고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여기서 바로 공비를 찾아도 되긴 하거든. 근데 사실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좀 수준 높은 문제들, 아, 요거를 뭔가 등급변별형 문제로 내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꼭 2개만 찾으면 안 돼. 하나 더 찾아줘야 돼. 왜냐면은 간혹 가다가 여기서 애들이 이렇게 2개만 찾고 나서 공비가 선생님 3분의 2네요 라고 판단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요런 문제들에서 난이도 하위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난이도 중이라든가 상 문제들은 첫째 항을 빼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되는 경우의 수가 종종 있어. 그래서 꼭 L 세 번째, L3까지는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cm를 또다시 1대2로 내분하는 어떤 새로운 원이 나올 거야. 그게 바로 C3가 될 거야. 그럼 2cm를 1대1로 내분하면 우리는 이쪽 지름만 필요하니까 얘가 1대 3분의 2지? 그럼 3분의 4가 되겠네. 요만큼이 3분의 4고 요만큼이 3분의 2일 거야. 그럼 3분의 4가 지름이니까 C3의 반지름은 3분의 2겠지. 그럼 3분의 몇 파이 나와? 4파이 나와.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공비가 뭐가 보여? 아, 3분의 2요라고 바로 보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뭘 구하랬지? 결국 10개 다 더해달래지. 그럼 시작할게. 3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3파이,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의 3분의 2의 몇 승? 10개.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음수 나왔다고 쫄지 마. 자, 밑에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치? 그럼 얘랑 곱해서 뭐 나와? 마이너스 9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3분의 2의 몇 승? 10승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문제가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뒤로 넣어준 거지. 그래서 정답은 9파이 곱하기 뒤에 마이너스 주면 여기가 바뀌겠지. 이렇게 1 마이너스 3분의 2의 10승.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아셨죠? 이런 거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호진아 이해 가? 왜 K승이냐고? 어디가 K승이야? 아까 했던 건가? 모르고 넘어갔나? 선생님 못 봐가지고. 아, 왜 K승이냐고? 이해했어? 이게 결론적으로는 첫째 항부터 마지막 방까지가 2K승이잖아. 2K개란 말이야, 전체가. 그 홀수 짝수는 반반이니까 K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8번 했으니까 92번 보도록 할게. 자, 92번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래. 자, 이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건 무슨 힌트냐면 혹시나 공비가 음수 양수 나오면 음수는 안 된다는 걸 꼭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해. 뭐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항상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나오면 웬만하면 공비가 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얘는 심지어 어쨌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는 항상 늘 양수여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마 이 조건도 준 거야.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거. 자, 이랬을 때 결론적으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1부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N까지 다 더했더니 그게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이 나왔대. 그러면은 우리 로그에서 더하기는 결론적으로 진수의 곱이잖아. 따라서 이걸 다시 쓰자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1부터 쭉 곱한 거야. 쭉 곱해서 어디까지? AN번째까지 곱한 게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이 나왔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요걸 찾아달래. 그럼 잘 봐봐. 아, 요거를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긴 하겠다. 이게 왜 어려워하냐면 실질적으로는 요걸 좀 더 쉽게 푸는 방법.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번째랑 네 번째만 필요하잖아. 그럼 n에다가 그냥 1 넣는 거야. 1. 왜 1 넣냐면 그러니까 n에다 1을 대입하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1이거든. n에다 1 넣었으니까. 그럼 그게 몇이야? 1 빼기 1이니까 0 나와, 0.
그럼 첫째 항은 몇이 되는 거야? 아마 1이 되겠네. 3의 0승이 1이 A1이니까. 요거는 우리 로그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에다 2 넣어볼게. n에다 2 넣었다는 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1이 아니라 A1 곱하기 A2 그 n까지 곱하라는 거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1 곱하기 A2가 몇이다? 여기다 2 넣으면 2분의 4 빼기 2, 2분의 2니까 1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첫째 항이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2가 1 나오는 거지. 따라서 A2는 뭐가 돼? 3이 되겠다. 자, 여기서 함부로 이거를 공비가 3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돼. 하나 더 찾아볼게. n에다 3을 대입했어. 그러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A1, A2, A3까지 곱한 것이 n에다 3을 넣었을 때 9 빼기 3, 6, 2분의 6이니까 3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몇 나와야 돼? 얘가 27 나와야 되거든?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근데 첫째 항은 우리 1이라고 했고 둘째 항은 3이라고 했으니까 셋째 항은 뭐가 돼? 9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가 돼? 이제 공비가 3인 게 눈에 보이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은 뭐가 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바로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두 번째와 네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미 구해버렸네. 3이라고 구했고 네 번째는 뭐가 돼? 여기다 4를 넣은 3의 3승이 답이 되겠네. 근데 그 두 개를 더 해달래. 그럼 정답은 27 더하기 3이니까 30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박호진 씨? 자, 다음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너네 최종 점검하기에서는 왜 질문이 안 나오지? 신기하게. 최종 점검하기도 빨리 다 질문하세요. 풀었으면. 없어요? 끝입니까? 질문 끝이에요? 자, 그럼 없어요? 그러면 저 마플 시너지 한번 나가볼까요? 마플 시너지. 자, 마플 시너지 다 갖고 오셨죠? 자리 앞으로 갖고 오세요. 준수도 언제 소리 소문 없이 갖고 왔더라고. 요겁니다, 요거. 아셨죠? 여기 수원이라고 써 있는 거. 얘들아, 학교에서 별다른 지금 시험 범위 안 말해줬지? 별다른 말. 학교에서는 지금 어디 나가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상계랑 누워는? 없어요? 어디 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안 봐요? 자, 자, 그 마플 시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플 시너지. 자, 마플 시너지 보면 이제 1033번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삼각함수 활용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책을 어디까지 들었냐면 등비수열의 합까지 줬어요. 왜냐면 거기까지가 제일 깔끔한 것 같고 혹시나 학교가 수열의 합 앞부분까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시험 날짜 나오면 바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언제든지 시험 날짜가 나오면 그냥 의무적으로 걔가 알려줬겠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182쪽부터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열의 뜻까지래? 진짜로? 오. 자, 그러면 한번 사인 법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인 법칙. 자, 제가 대표 문제들만 풀고 넘어갈 거예요. 아셨죠? 제가 대표 문제들 그 보시면은 아마 그 유형이라고 써 있는 거 밑에까지가 그 밑에 있는 문제가 바로 대표 유형일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뭐지? 수열의 뜻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클래스로. 아니면 수열의 뜻까지가 시험 범위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내가 두 개 물어봤잖아. 그러면 온클. 온클이. 재호는 상학함수 활용이 이제 거의 끝났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2쪽부터. 자,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의 개념 설명만 3-4번 하는 것 같아. 이제 너네 만점 안 나오면 죽일 거야.
자,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변 3개 줬을 때, 각 2개 변 하나 줬을 때, 변 2개 각 하나 줬을 때 아주 조건이 많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문제를 보고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알려줬네 라고 하면 이건 사인 법칙 써야겠다. 이거는 코사인 법칙 써야겠다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단 원이 나오면 원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왜냐면 코사인 법칙 자체가 원하고는 조금 밀접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진 않아요. 대부분 사인 법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 하면은 제일 기본 공식이 사인 A분의 소문자 A. 그때 우린 약속이라 그랬죠. 대문자는 각을 의미하고 소문자는 변의 길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인 법칙의 가장 기본 공식이 사인 대문자 A분의 소문자 A는 사인 대문자 B분의 소문자 B는 사인 대문자 C분의 소문자 C는 뭐와 같다? 이 R과 같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R도 대문자 R이에요. 자, 대문자 R과 소문자 R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대문자 R은 뭐죠? 대문자 R은 뭐라 그래?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접원. 바깥에서 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접원은 어떻게 해요? 물론 소문자 R을 쓸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넓이를 할 때는 바로 우리가 대문자 S라고 합니다. 넓이. surface, 표면이라는 걸 약자를 따서 대문자 S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넓이를 의미해요. 근데요, 우리가 유일하게 소문자 S도 한 군데 나와요. 소문자 S가 어디서 나오죠? 바로 헤론의 공식에서 나오죠.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이 언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세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할 때 바로 썼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S가 바로 스몰 s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꼼꼼하게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볼게. 자, 1번 사인 법칙은 도대체 언제 쓰냐?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알 때래요. 자, 이거 이제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밀어 넣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만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밖에 안 풀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 설명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랑 두 각을 줬을 때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를 알려줄 때래요. 그 말 뜻은 뭐냐면요. 두 변을 주면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가 각이 존재하니까 요걸 우리가 끼인 각이라고 하는데 두 변과 한 개의 끼인 각이 아니라 여기 안 알려주고 반대쪽 삼각형의 각도를 알려줄 때예요. 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냐면 끼인 각일 때는 무슨 법칙을 써야 되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일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033번을 딱 째려봤어요. 학교 시험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난이도 쉬운 문제로 나오겠죠. 이런 게 짠 하고 나오면 선생님 120이라는 변의 길이 하나와 양쪽 45도와 75도라는 양쪽 각 두 개를 알려줬죠. 변 하나의 각 두 개네요. 바로 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인 75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인 45도분의 b를 쓸 거예요. 사인 45도분의 b라는 걸 쓰고요. 그럼 여기서 사인 75도 분해라고 쓰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근데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이론 때문에 각 A가 몇 도가 나오죠? 45도 더하기 75도는 120도니까 60도 나와요. 따라서 사인 60도분의 뭐가 된다? 바로 그 맞은편 길이 1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B값을 찾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B값 찾아볼까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20도가 나와요. 120. 그쵸? 그리고 유리화 시키면 얘가 40 루트 3이 나옵니다. 거기다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곱해주면 여기에 2분의 루트 2를 곱해주면 없어지고 얘랑 곱해서 20 루트 6 해서 우리 B값이 20 루트 6 답이 없나요? 내가 뭐 잘못했니? 사인 60도가 뭐였지? 2분의 루트 3이었지. 루트 3분의 여기 240이죠. 따라서 유리화 시키면 여기가 120 나오고 2로 약분하면 60 나오네요.
그래서 60 루트 6. 60 루트 6이 아니죠. 에이씨, 뭐야. 그냥 넘어갈래 했더니. 다시 하자. 자,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루트 3분의 240이 되고요. 얘가 80 루트 3이 되겠죠. 거기에 2분의 루트 2 곱하니까 40 루트 6.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천천히 하면 오히려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막 빨리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1034번, 35번 같은 경우는 베이직이니까 뭐 열심히 할 수 있을 거고요. 1036번 같은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1036번이 왜 알아두냐면요. 이렇게 삼각형 밖에 원이 있다면 뭐라고 했었죠? 이게 외접원이 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있을 때는 나중에 가면 이제 사각형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 안에 사각형이 있을 때요. 바로 어떻게 됐었죠? 기억나세요? 뭐 마주보는 것, 이렇게 마주보는 것끼리 더했을 때 180도다 이런 거 나중에 쓸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원에 내접하는 ABC와 ABD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AB가 16루트인 거 알려줬고 ABD 각도가 45도인 걸 알려줬대요. 그때 BCD가 30도라고 알려줬네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뭘 구해달래요? AD 길이를 알려달래요. 자, 그럼 요걸 어떻게 구해보면 될까요? 요거를.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 ABC 삼각형에서요. ABC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ABC 삼각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ABC 삼각형이. 그쵸? 자, ABC 삼각형이 친절하게도 요거 30도인 거 알려줬고 여기가 16루트인 것도 알려줬어요. 그러면 삼각형이고 그게 원 안에 있으면 뭔가 사인 법칙이겠죠. 그럼 따라서 사인 30도분의 16루트 2가 자, 원래는 옆에도 사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인인 게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뭐죠? 바로 2R이죠, 2R. 따라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려주는 거야. 뭐야? 얘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32 루트 2가 2R이니까 반지름이 뭐가 나와요? 16 루트 2가 나온다는 거 보이셔야 돼요. 반지름도 16 루트 2였던 거예요. 그쵸? 외접원의 반지름도. 자, 그 다음에 문제가 AD 길인데 그럼 또 ABD 이쪽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면 또 뭐래요? 여기가 45도래요.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도 결론적으로 또 원 안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또 사인 법칙, 사인 45도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죠. 여기 K인데 그게 뭐랑 같아요? 요 삼각형에서 외접원 반지름이나 요 삼각형에서 외접원 반지름이나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따라서 이 R과 같은데 R은 우리가 얘가 구했으니까 32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다 2분의 루트 2를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거 보이죠? 따라서 길이는 몇 cm 나온다? 32cm. 답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뒷장 보시면 사인 법칙과 외접원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뭐 1039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공식만 불러드리면 사인 30도분의 뭐가? BC 길이인 6이 누구와 같다? 2R과 같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을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밑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접원이라는 것 자체가 삼각형에서 점 3개를 지나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1040번처럼 삼각형이 좀 찐따처럼 위쪽에 좀 치우치더라도 얘도 엄밀히 따지면 외접원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똑같이 외접원의 공식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은. 자, 여기가 좀 문제가 많아요. 그 말 뜻은 이제 여기가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좀 익혀둬야 할 문제 유형이라든가 풀이 같은 게 뭐냐면 1049번이나 1050번, 1051번 보면 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나타나죠. 갑자기 사인 뒤에 뭐가 나와요? 1049번은 B 더하기 C가 나오고 1050번은 B 더하기 C도 나오고 1051번은 A 더하기 B가 나와요. 이 말 뜻은 뭐예요? 일단 ABC라는 것 자체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항상 뭘 만족해요? 180도, 즉 파이를 만족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1049번이랑 1050번 같은 경우는 B 더하기 C 대신에 뭘 대입하고 바로 파이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1051번처럼 A 더하기 B 나눈 데는 뭘 대입한다? 파이 마이너스 C를 대입한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게 또 다른 이제 문제에 좀 조금 꼬아서 냈을 땐 요걸 좀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뒷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뒷장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만 집중하면 되냐면요. 대문자는 뭐다? 각도다. 소문자는 뭐다? 길이다. 요 두 개만 알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52번 보면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 대 대문자 C가 뭐래요? 3대 2대 1이래요. 근데 대문자 ABC라는 건 뭐라 그랬죠? 바로 각도를 의미했어요. 따라서 삼각형에서 A각도, B각도, C각도가 3대 2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A를 뭐라고 말하면 돼요? 3K라고 두고 B를 몇 K? 2K, C를 몇 K? K라고 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바로 초반에도 말했듯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삼각형이라 그랬어요. 삼각형. 따라서 요거 다 더한 게 뭐 나와야 돼요? 180도 파이 나와야 돼요. 파이. 따라서 몇 K가? 6K가 180도니까 K는 뭐가 나온다? 30도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각도는 A가 이제 90도, B가 60도, C가 30도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A 각도가 되고 B 각도가 예를 들면 여기가 60도, 그 다음 C 각도가 3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소문자 A, B, C의 값을 구해달래요. 근데 조심하셔야죠. 자, 대문자는 각도를 의미하고 소문자는 길이죠. 그러면 길이 B가 곧 뭐랑 같다? 길이 B는요. 각도의 B랑 같은 게 아니라 그 각도를 사인에다 넣은 값과 같아요. 따라서 A 대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의 B는요. 각도 A를 사인에다 넣은 사인 90도, 그 다음 B 60도를 사인에다 넣은 사인 60도, 그 다음 C는 사인 30도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90도가 몇이죠? 1이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2를 곱해서 2대 루트 3대 1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각도비 갖다가 길이비까지 되는 줄 알고 3대 2대 1 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선생님 각도비가 뭔가 길이비랑 똑같다 그랬는데 이런 소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무심코 그냥 각도비가 3대 2대 1이니까 길이도 3대 2대 1이겠지가 아니라 그 각도를 어디다 넣어요? 사인에다 넣은 값이 바로 길이의 비와 각도의 비가 같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밑에 1053번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유형 4번 해야겠죠. 유형 4번 이번에 학교 시험에서 틀려오시면 진짜 죽입니다. 왜 틀리면 안 될까? 풀이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얘들아. 풀이가 뭐였었어? 사인 대신에는 누구 넣고. 자, 한번 읊어볼까요? 이런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하면 사인 A 대신에는 뭘 대입해요? 사인 A 대신에는 2R분의 A를 대입하고 사인 B 대신에 뭐 대입하고 2R분의 B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사인 C는 뭐다? 2R분의 소문자 C. 요거 대입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대입해주면요. 무조건 저 2R들은 소거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대입했는데 2R이 살아있어요. 그럼 일단 무조건 다시 푸셔야 돼요. 무조건 저 2R 소거됩니다. 소거 안 되면 제가 손에 장질게요. 아셨죠? 이거 2R 다 날라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코사인이죠. 코사인 A, 코사인 B 나올 때가 있어요. 코사인 C도겠죠? 그럴 땐 뭐 대입한다? 얘는 사실 조금 외우기가 어렵긴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공식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어요. 그리고 코사인 B 대신에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대입하시면 다 풀려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1056번처럼 이렇게 사인만 나왔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요.
1057번도 이제 베이직이니까 그 정도겠죠. 그쵸? 자, 그래서 1056번 한 문제만 풀어드리면 앞에 사인 제곱 A잖아요. 그러니까 얘 제곱하면 뭐 나와요? 4R 제곱분의 A 제곱 나오고요. 그게 사인 B제곱 4R 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4R 제곱분의 C제곱 나와요. 그럼 제가 아까 말했죠. 무조건 2R은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다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니까 결국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죠. 뭐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하든가 빗변이 뭐인?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였어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아셨죠? 자, 그래서 1058번부터 문제도 또 굉장히 많아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시너지 자체가 많이 연습을 시켜놓는 문제라는 건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58번처럼 사인과 코사인이 나오면 분명히 1058번이 아니네요. 1060번. 1060번도 보시면 코사인, 사인 나왔죠. 그러면 선생님, 얘가 2R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일단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061번 같은 거 막 어려워요. 처음 보는 유형이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1061번은 진짜 단순해요. 그냥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얘가 중근 같는데요. 그럼 뭐부터 써라? 판별식 쓰면 분명히 1058번, 1059번, 1060번 같은 문제로 바뀔 거예요. 근데 얘는 한 가지 더 그냥 억지로 만든 문제예요. 중근이라는 거 하나 내주고 싶어서. 너네 중근이면 판별식 쓸 줄 아니? 요거 하나 테스트 해보려고. 아셨죠? 자, 그리고 1062번에는 우리 보던 거 많이 나왔죠? A 더하기 C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된다? 파이 마이너스 B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 보이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 딱히는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 사인 법칙에서의 실생활 활용. 이거 참 중요하죠. 왜냐면 무조건 이번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낼 가능성도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푼다?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어딘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활용이라는 단어 붙은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한눈에 보이지 않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한 1단계, 2단계 거쳐서 3단계쯤에서 답이 나와서 그래요.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그냥 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법칙 쓰면 바로 답이 나와요. 1단계 만에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활용이란 단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1단계에서 답이 안 구해지고 심한 경우는 3단계, 4단계에서 답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활용 같은 거 잘 풀고 싶으면 뭐냐? 1, 2단계만 잘 거쳐가면 돼요. 어차피 3단계에선 답이 나올 거니까. 근데 그 1, 2단계가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1064번이 학교 시험에 나왔다 칠게요. 차라리 이것도 좀 사실 난이도가 쉬운 문제죠. 요 활용 문제 중에서 뭐 대표 문제들은 어려운 거 안 넣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등대인가요? 아무튼 뭔가 하나가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등대의 높이를 구해달라. 그럼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벌써 1단계에서 찾았어. 근데 저걸 찾으려면 도대체 뭘 필요하냐? 그게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놓고 여기가 30도인 거 알려줬고요. 여기가 60도인 거 알려줬어요.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사실은 이렇게 좀 문제를 보고 좀 생각을 하고 풀었으면 좋겠지만 학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한번 뭔가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보고 문제 풀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사실 바로 움직여야 되지만 그 시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로드맵 그리는 게. 내가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다음에 요거를 사실 먼저 그려놓고 수업하는 게 좋거든요. 푸는 게. 활용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짧으면 좋아요. 그럼 딱 보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요 삼각형에서 H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삼각형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삼각형의 길이를 찾는 데 집중할게요. 어느 한 개라도 나오면 60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B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 문제 접근할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높이네라고 하면 그 찰나에 무슨 생각했냐? 이 높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삼각형에서 B를 이용해서 H를 풀까? 요 조그마한 데서 H를 B로 풀까? 요 두 가지를 정말 찰나에 생각한 거예요. 높이라는 걸 구하라고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저는 1, 2단계가 거의 동시에 이뤄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을 했죠. 아, 뒤에 거야 라고. 왜 뒤에 거야 라고 했냐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길이를 알려준 게 여기를 알려줬어요. 50 루트 3이라고.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디를 알려줬어요? 30도인 거 아는데 우리가 안 알려준다 한다 했죠.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120도라는 거 알고 여기가 30도라는 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길이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게 바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인 30도 분의 50 루트 3은 사인 30도 분의 50 루트 3은 누구와 같다? 사인 30도 분의 뭐와 같다? 여기 길이랑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네모도 얘랑 같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50 루트 3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연두색 삼각형에서 어떤 걸 하나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B 때리면 되겠죠. 삼각 B. 60도니까 어떻게 돼요? 1대 루트 3대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가 지금 얘가 됐다는 건 25 루트 3을 곱해준 거죠. 그럼 1대 루트 3대 2였으니까 여기다 뭐 곱해줘요? 25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나와요? 75가 되겠네요. 그래서 등대의 높이는 뭐다? 75, 3번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풀었어도 사실은 1분도 채 안 걸렸어요. 진짜로요. 1분 살짝 넘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각도를 막 설명하고 뭐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건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것보다 더 빨리 풀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1분 이상을 소요한다는 건 사실 좀 사치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고 나서 제일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1066번이랑 1067번을 많이 내요. 근데 실질적으로 1067번은 잘 안 내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인 75도를 못 구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안 내거든요. 근데 맨 끝에 보니까 1067번 같은 경우는 단 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다라고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얘들아? 수학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단 해놓고 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힌트예요. 왠지 아세요? 너 쓸 거야, 이거. 그리고 너 써야 돼 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준 거를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내가 뭔가 사인 75도를 줬어, 문제가. 근데 난 안 써먹었어.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한 10문제 중 한 0.1문제 정도가 주고도 안 써먹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써먹으라고 주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왜 1066번을 많이 내냐면요. 그 결론적으로는 PQA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세로로 서져 있는 느낌 알아요? 세로로 서져 있는 거예요. 느낌이 위로. 아셨죠? 이게 지금 보시면 AQB라는 삼각형은 바닥 평면이잖아요. 하지만 PQA라는 건 옆면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의 가장 단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물을 보면 3D라는 게 보이지만 이미 2D로 표현된 거는 3D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뇌의 어쩔 수 없는 역할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PQA가 세로로 서 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 풀면 쉽게 나오지만 이걸 단순하게 이걸 평면 그림 2D로만 생각하고 풀면 야, PA를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찐따 같은 삼각형을 어떻게 구하지? 바닥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문제 안 풀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지금 PQA는 옆으로 세워져 있는 삼각형이다 라는 전제하에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활용이라는 거는 어디를 알아야지만이 저 나무 길이를 구할까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문제를 읽자마자. 그럼 실질적으로 PQA라는 삼각형에서 뭔가 나오겠죠. 그리고 PAQ가 30도인 걸 말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PQA의 어느 한 길이라도 알면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어디를 구하는데 집중해야겠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PA가 구해질까요? 안 구해져요, PA는. 그럼 PQ를 구해질까요? 지금 그거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QA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QA. 근데 QA라는 길이는 밑에 면의 ABQ의 삼각형이죠. 한 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75도라는 걸 안 줬기 때문에 75도를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따라서 다른 45도, 75도 더하면 120도잖아요. 그쵸? 따라서 그 AQB가 60도인 거 아니까 사인 60도분의 25m는 사인 45도분의 AQ 해가지고 AQ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AQ 길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아까 PQA 삼각형에서 어느 한 변이라도 구하면 삼각비 갖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풀었잖아요. 따라서 삼각비를 통해서 PQ 길이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 1066번 문제는요. 웬만한 교과서라든가 구정교과서, RPM 모든 문제지에 무조건 한 문제씩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껐다가 바로 킬 테니까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 시간 맞춰서 7시까지 늦지 말고 들어오세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